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불안과 불만 사이 작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전에 컨설팅했던 사례 중에 연봉을 30% 올려서 이직한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연봉이 4천만 원이었는데 5,200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저한테 컨설팅을 받기 전에는 계속 서류에서 탈락을 해서 본인이 어쨌든 그래도 한 5년 정도 커리어를 잘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서류에서 탈락을 하니까 정말 자괴감도 들고 내가 뭔가 잘못됐나? 내가 그렇게 커리어를 잘못 쌓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저한테 이력서랑 면접 컨설팅을 받고 3개월 만에 이직에 그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0% 오른 것도 아니고 30% 정도 연봉 올려서요. 근데 이게 컨설팅에서 제가 엄청난 뭔가 대단한 걸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는 약간의 팁을 드렸을 뿐인데 이분이 되게 잘 받아들여서 이력서를 잘 수정했고 또 면접에서 본인의 역량과 능력을 잘 어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저는 제가 대단하게 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한테 드렸던 팁 중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를 오늘 영상에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분의 직무는 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가 딱 처음에 만났는데 일단 처음부터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사람 자체가. 근데 이력서만 봤을 때는 정말 올드하고 프로페셔널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불필요한 내용도 많았고 거기 써놓은 내용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의 능력을 제가 캐치를 잘 못해야겠더라고요. 근데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업에서도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하셨고 그 산업에서 이 영업 포지션은 되게 난이도가 높은데 그거를 아주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분의 이력서를 고칠 때도 그렇게 했는데 영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전화해서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세일즈하고 이게 아니고 영업도 고객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핸들링했고 또 공급사 뭔가 제품을 만들 때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공급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공급사들을 또 어떻게 핸들링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관부서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했고 이렇게 영업이라도 다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단계마다 난이도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한 건 뭐냐면 이분이 했던 업무를 단계별로 쪼개가지고 쭉 나열해보고 그거대로 이력서를 정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높은 거는 높은 거대로 또 어필을 더 하고 수치적으로 더 어필을 한다든지 어쨌든 가장 기본은 프로세스대로 나열해서 그것을 한번 이력서에 정리해보는 거. 그렇게 하면은 본인이 했었던 일인데 이력서에 적지 않았던 내용들 근데 그게 회사가 봤을 때는 가치 있는 업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간단한 건데 본인이 썼던 이력서 양식을 고수하지 마세요. 그 이력서가 정말 자기가 초년생일 때든 아니면은 급하게 어디서 양식을 구해서 썼을 수도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도 어디서 검색해가지고 급하게 다운로드 받은 그 이력서 4년 전에 썼던 그 이력서 양식을 그대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력서 양식만 좀 바꿔도 훨씬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똑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달라지잖아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드는 이력서여야 되는데 이분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력서 양식을 좀 깔끔한 걸로 바꿨습니다. 멋질 필요 없어요. 깔끔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이력서 양식 이렇게 치면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도 구글 문서에서도 그걸 제공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자신의 커리어에 맞는 이력서를 잘 선택해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이력서 양식 바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수치화인데 이분은 특히 영업이기 때문에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도 나름대로 몇 가지 어떤 성과에서 수치를 적긴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수치를 적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자신의 이력서에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은 수치화해서 적었죠. 그랬더니 좀 더 명확해지고 그리고 특히 영업 같은 경우는 숫자에 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과거에는 어땠는데 내가 이만큼 했다. 사실 그 회사 사람이 아니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영업직 특히 또 다른 숫자를 많이 다루는 직업들 그런 직무의 사람들은 이력서에 숫자를 넣는 것만 해도 이 사람이 되게 숫자에 민감하구나 아니면은 숫자를 잘 다루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력서에서 수치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핵심은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력서만 삐까뻔쩍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가서 물론 면접을 잘 봐야겠죠. 그리고 이분은 가서 면접을 굉장히 잘 봤기 때문에 그렇게 연봉을 굉장히 높게 이직을 한 거고 제가 봤을 때 이분의 현재 연봉 4천만 원이 경쟁력으로 봤을 때 낮았어요.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그 이직한 회사에서도 그거를 알아봐 준 게 이제 고마운 거고요.
그리고 영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본급 자체가 올라가게 된 이유가 이 영업이 막 성과 베이스로 수주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영업 기획을 해야 되고 고객 사이에 맞게 제안서도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그 계약 관계가 어려운 영업이었어요. 그리고 영업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업 이후에도 계속 팔로우업 해야 되는 굉장히 영업으로 봤을 때 난이도가 낮지 않은 그런 영업이었기 때문에 기본급을 그 정도 올릴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직을 할 때 연봉을 확 올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력서부터 잘 다듬는 거 이게 어떤 성공적인 이직의 시작이다. 그리고 면접을 잘 보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어쨌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직하실 때 한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